제가 지하철에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면 여자분들 중에 안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남자분들 몰랐죠, 이런 거.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대접 받는다고 하면? 안 열받아요? 그래놓고 딴 데 가서 무슨 동기부여 영상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그냥 여러분들 외면하기 좋았던 거 아니에요? 다 외면한 거? 자, 1위 관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꿰뚫어 보려면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은 다 여러분들 미션이거든요, 하나하나가. M군을 꿰뚫어라, 이 미션이에요. 요 영상 목적이 뭔가요? 궁극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구독자들이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보는 건 달라야 돼요. 네, 실행해라 땡 그만. 실행해라 땡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할 수. 와, 어떻게 답이 바로 나오냐? 좋다 좋다. 휘둘리지 말아예요. 휘둘리지 마라. 그게 제 속뜻이에요, 이 영상이.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책을 바라고, 휘둘릴 사람은 책을 보지 말아라거든요. 그 책팔이들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에너지를 뺏기지 말라고. 그게 되게 간절하게 제가 외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면요, 실행이라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에 그게 네가 책 읽고 성공해란지 내 책을 사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말고는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분이 있었는데,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추구하냐, 어떤 삶이 좋냐 이렇게 물어봐서 저는 주도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나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런 게 삶이다. 그래서 뭐 아침 먹었냐 물어보길래 제가 요즘에 좀 아침에 자가지고 한두 시 이럴 때 일어나서, 난 내가 아침을 아직 안 먹었는데 난 내가 일어나서 먹는 게 아침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침을 5시 정도에, 오후 5시 정도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려면 저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 영상은 엠사턴 멤버들이 수료하고 책 읽고 자꾸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거 뭐 미리 선입금 내면 뭐 해주겠다고 해서 하는데 그거 돈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휘둘리지 말라고 한 얘기였어요. 그거를 이제 파악하신 분들은 너무 고맙죠. 저는 내 속뜻을 알았구나. 책이라는 그 매개체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해 줬구나. 이게 사람마다 모든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라면, 주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책을 읽고 말고는 자유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90%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출근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싶으세요? 오후 4시에 출근하고 싶으세요? 8시에 출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하고 싶습니다는 제 프레임에서 벗어난 아주 좋은 대답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더블 바인드로 구속해가지고 둘 중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4시겠죠? 근데 왜 사람들은 8시에 그렇게 몰려서 출근을 할까? 본인이 주체성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생존 본능이 죽고 남이 떠먹여주는 거, 그러니까 어미새가 애들한테 먹이 갖다 주듯이 직원들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월급으로. 주도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한 달에 40만 원 벌더라도 붕어빵 장사하겠다가 제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였거든요.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오면 멀미를 안 해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자기가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해요. 근데 조수석에 타거나 택시 뒷자리 타면 멀미를 해요. 이게 주도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병이니 뭐니 이렇게 멀미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없으니까.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치킨집 할 때. 매일 일했는데 멀미 나진 않았어요. 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 소중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노예처럼 끌려다닌다는 거죠. 평생을. 한 명만, 내 가족 중에 한 명만 주도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가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도적인 삶으로 바뀌어서 온 다음에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딸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지하철에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면 여자분들 중에 안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남자분들 몰랐죠, 이런 거.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대요. 여자분들 공감하시나요? 맞는 말인가요? 그런 게 있다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대접 받는다고 하면? 안 열받아요? 그래놓고 딴 데 가서 무슨 동기부여 영상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그냥 여러분들 외면하기 좋았던 거 아니에요? 다 외면한 거?
책임질 거를 외면하면 쉬우니까. 슬램덩크 명대사 있잖아요. 포기하면 편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노예처럼 다 산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그거에 맞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책임감을 안 느끼면 저는 회피형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반격을 할 거니까 괜찮죠. 알았으니까. 자, 책팔이들을 위한 영상은 그런 제 속뜻을 담고 있었고요. 다음 영상이 마지막으로 시즌1은 종료해요, 유튜브를. 그래서 어느 정도 쉴지 모르겠는데 시즌2는 조금은 어법을 바꾸려고 해요. 제가 너무 지독하게 하니까 좀 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지금 96%거든요, 남자가? 4%가 여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그런 거 싫어하나 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어도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니까 싫어하나 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걸 감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연이 된 건데 진짜 싫어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지. 내 삶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뷰티 유튜브 보고 남자분들은 게임 유튜브 보는 거죠, 그냥. 제가 지하철을 얼마 전에 퇴근 시간에 잠실관리에서 탔는데 저는 그러면 지하철에서 레이더를 엄청 돌려요. 이 사람들 뭐 보지? 저 움직이면서 봐요. 뭐 보지? 유튜브 뭐 보지? 막 다. 근데 진짜 자기 개발 같은 거 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엠클리스트 없었어요. 엠클리스트 있었으면 나 진짜 거의 냉장고 선물한다. 양심 냉장고처럼 발견하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미 지쳤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나 봐요. 그래서 힐링하는 유튜브를 많이. 그러니까 개그 유튜브나 먹방 유튜브나 뭐 뷰티 유튜브 이런 게 재생수가 높은 거지. 시즌2는 그들한테 맞춰 갑니다. 접촉 지점 넓혀서. 상량 M군으로 갑니다. 상량 M군.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도끼부여라고 해서 더 지독하게도 할 거예요. 아예 그 포맷을 바꿔서. 아예 그냥 이게 게릴라 정도의 그런 걸로. 그래서 네, 도끼부여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려고 해요. 동기부여는 있는데 도끼부여는 없더라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위 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판매할 때도 이렇게 접촉 지점을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내가 접촉 지점을 좁혀야겠다, 넓혀야겠다.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글쎄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한번 깜냥 테스트 해보고 싶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하려는 거죠.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판매할 때 내가 좀 더 다른 타겟까지 뺏을 수 있다, 다른 요구까지 뺏을 수 있다 생각하면 접촉점을 넓히면 되죠. 내가 뭐 샤워기를 파는데 이 샤워기를 여행용으로 판다는 거죠. 그냥 가정용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넓힐 수 있다는 거. 넓힐까 좁힐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내 지금 상황에서, 내 포지션에서는 넓히는 게 좋으냐 좁히는 게 좋으냐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베트남 샤워기 이런 거 너무 좋지. 그게 석회물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원래 있던 샤워기 필터인데 베트남 전용 샤워기 이러면 많이 팔리겠죠. 타겟팅이 그쪽으로 잡히니까. 그런 사고로 돈 버는 거죠. 사실상 뭐 실제로 베트남용으로 우리가 그 석회 관련해서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야놀자 쿠팡 무신사 공통점 아세요? 여러분들 늘 사고를 확장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놈이 돈 버는 거예요. 도둑놈. 그러니까 뭐라도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대답해야 돼요. 다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뱉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에 될 수가 없어요. 정답 있으면 제가 멈출게요. 계속 답변해주세요. 정답이 나올만 한데? 답이 안 나오네. 나왔어요. 스탑.